이번 시간에는 K식 공정심사를 위한 제조 설비의 관리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식 공정심사를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 과정의 목표와 목차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앞으로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해 주실 류승영 강사님이십니다. 현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조설비의 관리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사내 표준에 적합한 제조설비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2번,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내 표준에서 규정한 적절한 제조설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강사님의 강의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설비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 설비의 첫 번째 항목은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사내 표준에 적합한 제조 설비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항목입니다. 배점은 5점입니다. 이 경우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의 운전 표준이라든가 아니면 윤활 점검, 일상 점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가를 묻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 관리 규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여부가 되겠고, 두 번째는 설비의 운전 표준을 제정하였는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외주 처리할 경우에는 외주 공장에 대한 그 관련 설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설비의 윤활 관리 규정이나 규정에 대한 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윤활 관리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윤활 관리 실시 상태가 제 규정에 맞게 그리고 업체의 실정에 맞게 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증신청 업체에서의 중점 준비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설비 관리 체계가 잘 수립되어 있고 표준화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에는 도입이라든가 설비의 도입이라든가 설치 및 시운전, 그리고 등록에 관련된 거, 운전 방법 작성이라든가 교육, 특히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한 보존, 그리고 부품에 대한 관리, 그리고 폐기 등에 대한 이런 체계들이 잘 수립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주 가공을 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주물을 외주 가공하신다든가 도금을 외주 가공하신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외주 가공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내 표준에는 이러한 것들을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비 관리의 항목 규정과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설비에 대한 운전 표준하고 그 다음에 윤활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윤활 관리 체계를 수립하시고 그에 대한 표준화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 속에는 설비 관리 규정 내에 표준화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설비별 윤활 필요 부위가 어떤지 부위에 대한 내용을 잘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설비에 대한 윤활률을 잘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윤활 관리 기준을 설정을 잘 하셔야 되며, 그 다음에 윤활 관리를 실시한 후에 이 폐윤활에 대한 처리 방법 등도 이 표준화가 잘 되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윤활 관리를 실시하시게 되면은 윤활 관리 점검표라든가 윤활 관리 체크 시트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설비에 대한 제작자가 제공하는 설비 운전 표준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을 잘 확인하시고 그 속에 보시면은 윤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잘 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윤활 관리는 이러한 그 매뉴얼을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표준 및 기록을 살펴보면 먼저 설비에 대한 관리 규정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비 이력 관리 대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 점검 기록부에 의한 이 설비를 잘 점검하셔야 되는 실적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비 운전 표준이 현장에 잘 비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관리의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비 관리에 대한 윤활 관리 규정이라든가 윤활 관리 규정표가 마련되어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활 관리 점검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윤활 관리 체계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신규 설비가 만약에 도입됐을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한 윤활 관리 규정을 만드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윤활유 점검 급여 기준서가 일상 점검이라든가 정기 점검 이런 등등에 대한 급여 기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설비에 대한 그 윤활 관리 그 윤활 개소에 대한 사용량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윤활유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보관 관리에 대한 규정을 잘 수립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유 계획과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정기 분석 기준서, 즉 갱유 기준 관리표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윤활 실시 분석 결과는 사용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윤활유에 대한 불출 방법과 그리고 사용이 완료된 그런 폐 윤활유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잘 수립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경우 이런 것을 다 살펴봤는데 우리 회사의 윤활 규정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윤활 규정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우리 회사에 맞는 윤활 관리 규정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윤활 관리 점검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름, 그리고 설비명, 그리고 제작처, 아주 제작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작처는 만약에 그 설비가 고장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도입한 제작 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윤활관리 점검표의 그 기준은 윤활 개수라든가 급유 방법, 그리고 사용 조건, 사용 조건은 이 건조한 곳이냐 아니면 습한 곳이냐에 따라서 그런 윤활유의 그런 그 이 선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활유의 선정 방법, 그 다음에 용량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급유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특히 이런 그 급유를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급유할 때 급유 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 그래서 매일 할 것이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이냐, 월에 한 번씩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할 것인가 등등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윤활 관리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해보면 설계와 재질의 개선에 따라서 부품의 수명이 연장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환 비용 감소에 따라서 보수 비용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률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휴지 시간이나 이런 손실에 의한 방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설비 감소에 따른 투자 금액의 전략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찰 감소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의 가동률이 향상이 되고 기계의 효율성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설비 관리의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산해표준에서 규정한 적절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배점은 5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요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규정에 따라 점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심사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설비관리대장, 즉 이력카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부. 두 번째, 설비이력관리카드에 의한 적정성이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설비별 설비점검 기준, 점검 기준이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는지를 본 항목이고, 네 번째는 설비 관리 기준에 따른 점검이라든가 기록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증 신청 업체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항목은 첫 번째로 이력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력 카드의 전면에는 보통 설비명, 관리번호, 모델명, 재원, 구입일자, 설치일자, 그리고 주요 부품의 목록이라든가 특히 그 설비에 대한 사진 등이 전면에 있어야 되겠고, 그 후면에는 이 설비를 신규로 구입하기 전에 그런 구 설비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고장 부위는 어떤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런 이 고장 부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장 내역에 대한 조치 사항들을 기록을 하시는 내용들, 그 다음에 사용 부품에 대한 명세, 이런 것들을 이력카드 후면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비 제작 업체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잘 확보해 놓으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설비 관리 기준과 그 다음에 예방 보전 실시에 대해서 잘 규정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관리인데, 부품 관리는 교체 주기, 그리고 점검 방법이라든가 교체 여부, 그리고 사용 내역, 그리고 재고량 등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시고, 특별히 수입 설비인 경우에는 고장이 있을 경우에 휴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품이 충분하게 부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표준 기록을 살펴보면 설비 관리 규정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설비 이력이나 설비 관리 대장, 그리고 설비 점검 기준표, 그리고 설비 점검 기록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부품 현황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설비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설비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사 설비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